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인간. 이호 교수님의 인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구도 제가 말한 걸 검증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옛날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참 많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이름만 아는 경우. 제가 찾은 건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찾았어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정말 제가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밖에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의학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 의사의 선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는 몰라요. 얼마나 옛날 사람이죠? 그때 그리스 달력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 460년. 이게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으로부터 독립시켰다. 이게 의학을 독립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나 네. 신에 의한 형벌이고 신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신전에 와서 묵셔를 해야 되고 나으면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 신한테 가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랬냐면 이게 신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잘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킨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인간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 이제 드디어. 네.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형태가 있다. 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물이나 공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막연히 신한테 물어보는 것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사체액설인가가 나오는 사체액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사책설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물, 공기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혈액, 황담즉, 흑담즉, 점액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 신체 몸에서도 탈수가 있다 할지 열이 난다 할지 이런 것들도 그 원소의 불균형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질도 달라지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혈액형 네 개를 태양인, 봅시다. 소양인 같은 건가? 그렇죠. 약간, 예. 또 이 말을 듣다 보니 그 사체액설 같은 것도 신을 부정하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서양의 철학에서도 사원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온 건데 사원소설이 지금 볼 땐 참 어이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뭐야 물불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공기? 물, 불, 흙, 공기 세상 모든 맨날 것이 그 만화에 나오는 거. 이걸로 바람, 불. 사원소의 소속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진 수호신들이 깃들어 있는데 맞아요. 거기서 네. 맞아요. 그게 다 그런 데서 나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신비한 물질로 돼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 생명의 물질, 생명의 기운, 영혼 이상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령이고 뭐 오로지 네 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뭐요? 물, 불 정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이 네 가지의 조합 이것의 균형이 세상 만물을 만든다. 인간의 건강도 네 개의 체핵의 균형이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배한다.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대체할 어떤 아이디어를 철학에서 가져왔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과 같이 한 분이죠. 근데 문제는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용은 다 틀려. 아 그게 첫바타는 일단 출루를 해야 돼요. 일로에 가 있어야 돼. 볼넷으로 가든 뭐 뭐로 어쨌든 가든 예. 맞아서 근데 인류에서 다 죽어. 인류밖에 못 나가. 이 히포크라테스가 고민하는 건 보이는 증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체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해부 안 했어요? 못하죠. 아, 그때는 해부를 해부는 못했군요. 근대에 와서 겨우 그래요. 그 당시는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환자의 똥을 먹어요. 환자의 똥도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고름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먹게 해요. 와 대단하다. 과학이네. 나만 맛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 이 맛이야 이 환자 이 질환은 이 일관성 갖는 거죠. 근데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의사들이 손을 씻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얼마 전 일이라고.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 유명한 무슨 헝가리 의사가 있는데 그 선생님 아시죠? 지멜바이스. 예, 예. 여자들이 출산하다가 너무 많이 죽더라는 거죠. 산용열로. 저도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그 병원에 입원한 산모들의 거의 뭐 한 30% 가까이 거의 다 죽어나갈 때요. 죽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애를 낳으러 들어갈 때 다들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였대요. 균을 모를 때 균이라는 걸 그렇죠. 모를 때. 균 모를 근데 때. 그 사람이 혹시 의사들이 다른 치명적인 환자들을 이렇게 수술하다가 그대로 와서 A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감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제 해부를 할 때니까 해부를 하던 손을 가지고 그냥 가서 애를 받았어요. 아이고. 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의사들이 자기 가운에 뭔가 처치를 많이 하던 붙여야 것이 이제 묻어 있는데 많이 묻어 있으면 뭔가 유능한 유능한 의사. 그래서 이게 묻어 있어도 가운을 새 걸로 갈아입지 않고 그냥 이건 나의 훈장이다. 훈장처럼. 네. 그러고서 또 다음 수술실에 또 들어가는 거죠. 뭐 글러브라는 것이 없으니까 네. 손을 좀 씻어야 되는데 씻고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병동은 사망률이 줄죠. 계속 주장을 하고 진짜 있는 그 증거를 대줘도 주류가 안 받아주는 거죠. 주류가. 그러다가 거기서 병원에서 나오게 되고 하면서 정신병원에서 마지막에 사망을 했죠. 아이고. 굉장히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20세기 말 뭐 이런 때까지도 아직 선진국의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생각보다 손을 안 씻더래요. 근데 인간은 물어보면 손 잘 씻으세요? 그러면 의사들이 대부분 잘 씻는다고 한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과학에서는 그런 걸 안 믿잖아요. 이제 카메라를 장착해서 보면 실제로는 많이 안 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손을 씻게 할까 해서 캠페인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 직원이 돌아다니다가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의사가 손을 씻는 걸 발견하면 박스 쿠폰 10달러인가를 줬대요. 근데 돈으로 해결했구나. 유치원에서 참 잘했어요 같은 거네요. 네, 그걸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씻고 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손을 씻는 비율이 확 올라갔대요. 박사 큰일 했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잘 안 씻고 있었더라.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구하고. 네.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그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뭔가 윤리적인 서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날 탓하지 마라 뭐 이런. 내가 갑이야 뭐 이런 건가요?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내가 치료해주지 안 된다는 않겠다. 건 환자한테 받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 동료 의사끼리. 동료 동료 의사끼리요. 의사끼리?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국가가 의대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집은 설사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진 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어떤 안지를 잘 고치는. 그러니까 간의 비기예요. 다 하나씩. 한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아과, 뭐 정형외과, 정형외과, 뭐. 뼈 부러지는 거 잘하는 집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명망을 얻으려면 그 수턱에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돼요. 내가 또 검증해봐야 되고 지금도 마치 어디 청국장집 가면 네. 뭐 레시피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은 뭐 하나만 갖고 평생 3대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 심 박사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하면 심 박사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희계의 아이라는 뭐 건강의 신, 이 신, 남신, 여신 모든 신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제자가 되겠다 네, 이런 난 당신을 제재가 되겠다.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나 돈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왜냐면 말싸는 몰입하셨네. 과몰입하신 것 몸이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요. 당신이 곤란하면 내 돈을 은반에 드리고 저한테 혈연이 아니면서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당신의 자식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선서를 하라고 내가 하듯이 이 선서를 받지 않고 증서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는 제 자식과 당신의 집안 자식과 이 선서를 내 앞에 돈을 내고 한 사람 외에는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의술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 선언을 한 우리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 환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싶었던 거. 그렇네요.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히포크라테스가 레토릭, 수사학이 중요하다. 의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약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너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을 적절히 주고.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자연 치유 효과 같은 것들로 나을 그럼요.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그렇죠. 수사학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문제가 맞아요. 있는 건지 괜한 그런 더 게 알고 들 때가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의사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그게 커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유소 가서 경유차인데 원래 가솔린을 넣어요. 그럼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차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자 문화에서도 네. 제일 명의의 기준을 네. 1, 9, 2, 족, 3약, 4기 그래요.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기술. 왜 입과 발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말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건 환자 본인만 아시죠. 옆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말로 공감해줘야 1차 신뢰가 생겨요. 맞아요. 가서 그다음에-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이 말 맞아, 한번 맞아, 들으면 벌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가 족은 아까 지팡이 부지런함. 계속 내가 돌아다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은 빼갔는데 피를 팔아먹나 뭐 했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검사 좀 하는데 근데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선 판독 나기 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그다음에 새로운 약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모든 목 맨다는 얘기를 하시면 법의학자는 상당히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그렇죠. 보이고 진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클리닉 뭐 하잖아요. 그 클리닉이라는 것이 그 디클라인, 리클라인 이게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죠. 네. 몸을 벽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클리닉이거든요. 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피부 클리닉이 아니네요. 좀 다른데 그거랑?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수면 클리닉, 코골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학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배우시나요? 따로 공부하셨겠죠. 따로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 단어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지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찾아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진짜 오늘 유독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좋은 얘기를
내가 돈을 받고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럼 돈을 받지 마세요. 아니야. 돈 받아야 돼. 재방료도 받고 다 받아.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변장하고 들어온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히포크라테스 이 망토를 후드티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후드티. 아 그때 후드티가 네, 이제 항상 망토를. 그래서 권위의 와가지고 상징. 마지막에 설득한 거죠. 평소 친분이던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약이나 좀 좋은 거 달라. 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그럼 이걸 드시게 하고선 약을 타도 주니까 먹으면서 그래 뭐 당신도 왔으니 그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 보내드리 내 이름으로 하나 보내드리게 하고 막 먹고 죽은 게 아닌가. 그것도 또 좋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보고 히포크라테스는 역시 정치의 무상함, 그렇죠. 세상의 무상함. 나는 역시 사람을 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서에 그랬어 있어요. 나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에 이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걸 처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독약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후회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나레이션이 않는다. 깔리면서 저 멀리 북쪽 이 테살리아로 떠나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딱 뭐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동시녹음 뭐 김영하 이런 이렇게 작가 김영하 각색 김영하 이래가지고 역시 소설 같구나. 진짜 벌써 본것 이야기의 같아요, 이 상상력이. 영화를. 네, 아유 정말 옆에서 정말. 오늘 들어보신 그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책을 되게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점집을.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른 분야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네네, 네. 수사학, 정말 네네. 생계 네. 또는 전문가로서의 자기 직업의식, 윤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되게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읽으면서 우리 의사 후배들이 좀 이런 것 좀 새겨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의술에 대한 사랑이 있다. 히포크라테스는 신으로부터 이걸 분리시켰으니까 네.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도전을 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 그런 역할이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기본이 되는 거죠. 야, 굉장히 숭고한 그러니까 엄청 숭고한. 느낌이네요. 왜냐하면 사랑에도 저는 꼭 무조건적인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사들이 결국 남을 돌보려면 또 본인의 무언가가 있어야 또 이렇게 남을 지속할 수 돌볼 수 있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현실적인 여건까지 다 내다보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해서 진짜로 스스로와 남들을 사랑했던 인간이 아니었을까. 근데 발자크 평전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꼭 제가 권하고 싶고. 예. 근데 이 발자크는 어떤 면에서 좀 사랑스럽냐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발자크 약간 탕화인가요? 아니요. 그 탕화인 면도 있지만 일단 태어나잖아요. 좀 귀족 집안은 아니지만 꽤 잘 사는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애를 유모한테 보내요. 근데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루소도 그랬잖아요. 예, 애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좀 이렇게 가난한 지금은 이런 비슷한 분이 시기에 계시면 출산한 그 여성에게 보내서 그러면 이제 저녁에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7살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거기서 키워요. 애를 낳고는 안 봐요. 7살. 그러니까 엄마를 못 봐요. 엄마 아빠를 7살까지 못 보고 유모네 집에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살 때니까 이제 엄마한테 오는데 오자마자 기숙학교로 또 보내요. 고 기숙학교라는 데가 가면 막 춥고 막 맨날 애들한테 그렇겠죠. 맞고 막 이런 데잖아요. 험하게 크셨구나. 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 연민을 불러요. 영화 주인공이네요. 이 사람이 해리포터가 부잣집 아들이면 사랑하겠어요. 친척집 계단에서 계단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벌써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벌써 사랑할 준비가 되죠. 그래서 멀리 있는 인물을 사랑하려면 그 인물은 적절한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되죠. 발자크가 그걸 충족하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자랐지만 아이디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신문사를 차리면 잘 되겠는데? 신문사를 차려요. 아, 그래요. 망해요. 망해요. 처절하게 망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을 쓰러 와요. 근데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글을 쓰면 잘 써요. 미친 듯이 글을 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그냥 이거는 잠시 밥 버리고 빨리 이거 해가지고 또 뭐 해야지. 다른 사업 해야지. 또 다른데. 또 출판사를 차려요. 네. 근데 그것도 또 금방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허황하게 일을 벌이는데 근데 후대에 보면 발자크가 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들은 다 나중에는 다 실현돼요. 너무 빨리 앞서갔구나.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뭘 이 사람이 생각했냐면 야, 왜 전집 같은 걸 안 내지?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사람들이 한 권도 안 사는데 그 50권 100권을 사겠어?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돈 막 끌어들이고 막 계약금 치르고 자기 돈 막 벌고 종이 사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집을 냈다가 파산하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나중에 그 출판사로 크게 성공해요. 그러니까 발자크는 아이디어는 막 넘치고 에너지도 넘쳐서 뭔가 일을 시작하지만 하는 족족 망하고 막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발자크는 왜 그렇게 계속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뭐 심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조증 상태가 아니었나. 조일 때 사람들이 이제 조라고 하면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심리적으로 조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에피소드는 그거래요. 이렇게 예를 들면 포르쉐 매장에 간대요. 빨간 포르쉐 예쁜 게 있잖아요. 이거 하나 달라고. 안 살펴보시고요. 시승 안 하세요? 뭐 시승이 필요 있나? 이거 하나 주세요. 아 그래요. 그 옆에 하나 더 있네. 2개 주세요. 아니, 저것도 빨간색인데요. 2개 필요해요. 빨간색 포르쉐 2대를 사갖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 이런 게 조증이에요. 조증이 좀 심한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힘들죠.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 낭비로 많이 나타나는데 발자크 전형적으로 낭비벽이 있거든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골동 사고. 사고 막 네. 화려하게 꾸미고. 네. 그래갖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요. 발자크는. 그러면 또 나는 왜 돈이 자꾸 없어지지? 그러고는 또 글 쓰고. 또 써야 돼요. 그 사람이 한 18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16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조수를 고용해야 되겠다. 조수를 고용해서 너는 내가 잠든 6시간 동안 이어서 써라. 근데 발자크가 쓰던 소설을 어떻게 이어서 쓸 수 있겠어요? 아니 편의점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발자크가 문을 안 닫는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자기가 쓰던 얘기를 잘 설명해 줘.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서 어렵지 않지. 쓸 수 있지. 나 잔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조수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 한 줄도 못 썼어. 자르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쓰지만 뭐 계속해서 빚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또 엄청난 속물이에요. 이름이 원래 오노레 발자크인데 어느 순간 거기다 드를 넣어요. 들을 넣더라고요. 오늘의 드 발자크. 이렇게. 오노레 드 발자크. 드는 귀족만 붙일 수 귀족이죠.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붙여요. 혼자 자기가 혼자. 넣은 거예요? 네, 혼자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비웃어요. 너가 무슨 드냐. 네, 그리고 귀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를 들면 뭐 마차, 지팡이, 발자크 지팡이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엄청난 돈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거의 뭐 엄청난 수입차 한 대값 같은 정도의 지팡이를 주문해서 하는데 늘 사기당하고 뭐 잘못 사고 자기는 엄청난 골동품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당했고. 실은 거의 가짜고 그래서 귀족들이 다 비웃어요. 그러니까 귀족 흉내를 내지만 너무 천박한 거죠. 그렇지. 근데 이 발자크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걸작들을 쓰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도 다 엄마뻘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의 결핍, 뭐 사랑에 대한 결핍. 그렇게 해석이 되죠. 처음에는 뭐 옆집 사는 친구 엄마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꼭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의 뭐 빚도 갚아주고 막 이러는 귀족 부인들과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방법만 생각해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귀족에게 결혼하는 것만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폴란드 귀족에게 매달리는데 우크라이나에 살거든요. 폴란드 귀족이. 근데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드디어 그러고도 몇 년 후에나 그 여자가 결혼을 해주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너무나 집을 화려하게 꾸며요. 파리에 집을. 드디어 귀족에게 결혼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는데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화려한 것들로 다 꾸미고 책과 근데 이런 못 봐. 건데 근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고 그 여자는 발자크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쇼핑이나 하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발자크는 혼자 죽거든요. 발자크가 죽을 때 관을 들었던 네 사람이 있는데 딱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였는데 그게 빅토르 위고예요. 빅토르 위고만이 또 발자크를 알아봐요. 그지만 이미 너무 늦게 알아보고 발자크는 이제 죽게 죽었고. 됐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발자크의 조문을 써요. 근데 명문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발자크는 사실상 거의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네. 자기의 재능은 엄청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몰락한 사람이죠.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인간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귀족이 되고 싶고 허용이 있고 귀족이 누구나 귀족이 되고 싶잖아요. 사실 존중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을 또 다 드러내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면서 재능은 있고 근데 자기가 그 재능을 몰라요. 이거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거거든요. 먼치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나는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힘을 숨긴 힘이 아주 약한 학생이라든지 실제로 스파이더맨처럼. 엄청 센 건데 아니면 막 출신이 엄청난 막 그건데 아, 예. 나 빼고 사람들은 다 알지만 나는 모르고 막 그 옛날에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정만화 보면은 자기가 멋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그렇지. 모르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독님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즈가 제일 멋있는 포즈.